그래서 트럼프도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출마설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어? 트럼프의 출마설에 대한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한덕수한테 이걸 물어봤냐 라는 부분 안에서 국제 컬럼 안에서 트럼프가 이미 한덕수를 개무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자, 한덕수 쪽에서 흘린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대선에 나갈 거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다라고 하고, 한덕수는 고민 중이지만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질문이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니라 정보력 과시 또는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에서 상대를 난처하게 만드는 트럼프 특유의 외교 스타일로 분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 당신의 대권 욕심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정보력을 과시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대통령 아니잖아, 2달 대행이잖아, 요렇게 하는, 요로 까는 거, 요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안덕수는 나 걱정해가지고 너 대선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물어보기만 했는데 너 나오면 내가 밀어줄게 라고 한 것마냥 마치 트럼프의 승인을 얻은 것처럼. 근데 관심을 끌고 승인을 얻은 것처럼 지들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그 트럼프가 야, 난 네 대선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알지? 이건데 이 모질이들은 트럼프 대통령님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기겠어.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 정상들이 나한테 아부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세계가 내 엉덩이에 키스하려 전화하고 있다. 그날 뭐든 하겠습니다라며 안달이 났다. 그날 트럼프와 전화한 사실이 공개된 외국 정상은 한덕수뿐입니다. 저 전화를 한 사람이 막 마크롱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 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덕수 뿐인데 그 새끼가 내 똥구멍에 키스하려고 해요. 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이야. 전화로. 그러면 어우. 저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대선에 나갈 건데요. 저 지지 선언 같은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 사정 봐가지고 제 얘기 한번 좋게 SNS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닌가 싶은 추측이 든다는 거지. 근데 엉덩이 키스니까 뭐. 엉덩이 키스. 그러니까 악수도 아니고 한덕수가 와서 내 똥구멍을 키스했었어요. 아유, 이러고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게 무슨 걱정이고 존중이야. 그냥 조롱이고 비아냥이고 그렇죠. 한국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대놓고 병신들아 비- 이런 거지. 씨, 미국에서 그걸 뭐라 그러지? 뭐라? 아무튼 모질이 취급을 당한 거야. 근데 자기는 한덕수가 내 영어 아니 한덕수는 내 영어가 아름답다 그랬고 내 대선 출마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지. 한덕수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에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미국 실무자들끼리 얼마나 낄낄댔겠어요. 병신 새끼. 아유, 이런 게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다. 야, 한국 총리 수준이 딱 이거야. 아메리칸 파이 부르던 걔네랑 걔네잖아, 걔네. 에휴. 걔잖아 걔 그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1억 불 내고 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개목걸이 받아가네. 걔 밑에 있는 애. 근데 야, 나 보면- 실은 그거 나 우리 집에 있는 개 주려고 있던 거 그냥 줬다. 뭐 이런 거. 싸게 맥혔다 이러고 근데 있죠. 웃긴 건 한덕수가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이 된 거 뭐냐면, 이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는 얘기 안 하면 그냥 트럼프 혼자 내 엉덩이에 키스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전 세계에 막 이랬으면 딴 애들 얘기했겠지라고 했는데, 밝힌 놈이 한덕수밖에 없는 거야. 전화했다고 밝힌 놈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아, 시지프스 빈센저님이 그것도 도청됐나 보네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얘가 나가려고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도청했나 보죠. 지금 다 듣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작가가 예측한 대로 이 새끼가 나가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당내 내부 경선은 안 나가고 외부에서 짱 받고 있다가 눈치를 쫙 봐서 국짐이 혹시 모르지만 나경원 같은 애를 뽑으면 또는 김문수 같은 애를 뽑으면 달게 가지고 같이 가는 거고,
말 안 듣는 한동훈이나 홍준표 같은 애를 뽑을 것 같으면 에이 탈당해 50명 나와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당을 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누가 줬겠느냐. 벌써부터 이 아영 언니하고 건희가 이거를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주장하는 거,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네. 아, 야, 이 손편지가 한덕수한테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면서 하나하나씩 김건희부터 윤석열을 지나서 한동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손편지가. 김건희만 묻으면 또는 최하영 여사만 묻으면 이 손편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다 한 대가 돼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뉴스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에 양평에서 최하영하고 김건희가 만났대요. 만나서 모종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국짐위원 50명 이상이 한덕수를 따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권성동이나 이런 애들은 안쪽에서 출마를 시켜가지고 내부 흥행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둘이 얘기하고 와서는 당내는 신경 쓰지 말고 당 외적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뒤로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놈이 국회 현안 질의는 안 나오고 광주를 내려갔어요. 광주를. 기아자동차를 갔어. 광주로 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난리 났어요. 저기 아까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광주에 가갖고 막 환영받은 것처럼 사진을 에이. 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송정리 KTX역에 송정역에 내렸는데 현장에 있는 시민들한테 뒤지게 욕 처먹고 도망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한덕수 내란 범죄자, 내란 대행, 한덕수가 광주에 옵니다. 내란 범죄자, 내란 공작, 한덕수. 여기 옵니다. 왼쪽에 마스크 쓰고 도망갑니다. 못 들은 척 도망갑니다. 이런 건 뉴스 안 나오죠. 아니 지금 시민보다 경호원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야, 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던 한동훈이 모습이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서 네. 기아자동차 찾아가고 뭐 관세 유예 관련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 지원한다 그러는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는 31조 쓰고 미국에 썼잖아. 미국에 트럼프한테 31조 갖다 상납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보호받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통수 맞았. 충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나 기아가 멕시코나 이런데 현지 공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부품들도 전부 다 자동차 부품들도 전부 다 예외 없이 관세 처맞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총리실 보도자료 지금 너무 많이 뿌려대고 있어요. 미친 총리실이야. 보도 지금 한덕수와 관련해가지고 총리실에서 뿌려대는 보도자료가 연일 계속 나오고 그 관련해서 똑같은 언론사 이름만 달라질 뿐 똑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될 인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라고 대행이 앉혀놨는데 지가 뛰려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막는 게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지가 선수이거나 중간에서 조작된 심판을 하겠다는 선언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지금 어떻게든 이 민주당에서 저기를 탄핵을 시켜줘가지고 탄핵 신청을 넣어줘가지고 네가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출마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민주당도 네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MBN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취재를 종합을 해보니까 한덕수가 주변에 여러 차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MBN에서는 한 대행과 가까운 인사는 현재 출마 의사가 없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나가려면 5월 2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때까지 간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국짐당 안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게 23일, 4일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뽑혀서 올라오는 놈들은 마지막에 이제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3파전 안에서 2명이 올라와서 붙을 거고, 제가 보기엔 김문수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김문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때 가면 김문수 10%도 안 나올 거예요. 이재명하고 했을 때. 안 나오겠- 그랬을 때 원외에 있는 한덕수나 이낙연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바통 터치를 하고 들어온다. 그렇지. 바톤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자기는 혼자면서 당대당 통합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통 터친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김문수가 플러스 돼서 표가 플러스 돼서 적어도 30 이상은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겠지? 둘이 나이 합쳐갖고 플러스 되는 거 그냥 나이가 150이 넘는다는 것 뿐이고. 예? 뭐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이가. 둘의 시너지가 극이될 가능성이 없다고. 둘의 나이 합치면은 150살이면 훨씬 넘죠. 어이구,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하는 건 그거야. 김문수가 지금의 한 30%를 유지해주고, 밖에서 한덕수 한 36% 정도를 해갖고, 에라. 둘이서 말이-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기요, 그럼 이재명 이재명 대표 있는데. 것까지 다 합치면은 100%가 훨씬 넘는데요? 그거는 통계 문제인 거고, 지네들 있는 지지도를 둘이서 합쳐가지고, 둘이 붙으면 할만하다. 여기 이낙연이랑 이준석이랑 유승민이랑 오세훈 같은 애들 끼워주고, 나경원이랑 원희룡 같은 애들 끌어갖고 딸딸 걸어 모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놈의 통계를, 지네 갖고 있는 숫자를 여러 군데서 받아온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합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인데, 자, 이재명과 나경원,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진당 지지한 애들은 나경원. 야, 30%는 넘네. 이재명과 김문수,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국진당 애들은 김문수잖아. 그럼 30% 넘네. 이러고, 야, 나경원, 김문수. 그거를 한 여러 명 모으잖아요? 한 200% 넘어요. 300% 넘습니다. 아니 하긴 지금도 윤석열이 51%라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직. 70%네, 70% 전환길이. 어디서요? 미치겠다, 어느 나라, 그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모르겠어. 저는 어디,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주민들한테 뽑아도 70%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문수가 73이고 73살이고 한덕수가 75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148입니다. 아직 150이 150은 아니에요? 안 됩니다. 괜찮아! 왁구는 200살이야! 합치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경선 주자들조차도 자기가 들러리인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 지분을 넓혀놔야 나중에 부스러기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토리들이 지금 1mm 놓고 서로 근데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돼요. 손편지가 한덕수에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팀이 붙었다는 겁니다. 다른 팀에 간 게 아니야. 당연하지. 이거는 100%야.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저쪽 애들 왜 손편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김윤경 사장님께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식당을 따님이 들려 15년째 운영하고 계시다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걸 1,000원 백박집이라고 아직도 1,000원인 줄 알아요. 지금은 7,000원이야.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 새끼 또 1,000원만 내고 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1,000원도 안 내고 갈 수도 있어 얘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손편지가 근데 한덕수한테 나왔다. 김건희 쪽이 붙었다. 저는 그렇게 저 직원이 똑같은 거예요. 이 하는 애. 좀 있으면 이제 사진도 김건희 스타일로 찍기 시작할 아니, 거고. 근데 김건희, 그 다음 한동훈, 손편지,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잖아요. 김건희 때 손편지 때문에 조롱당했잖아. 한동훈 때 손편지로 조롱당했잖아. 근데 왜 이 손편지를 못 버리는 거예요? 얘들은 외부에서 우리들이 조롱하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아. 전라도 말로 암시랑치도 안 해. 암치랑도 안 해. 우리 지지자들한테만 이게 수뇌보로 꽂히면 되는 거야. 기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손편지가 있다. 아, 김건희 쪽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번엔 조선은 업체를 간다고 하고 무슨 뭐 통상교육에 대한 걸 뭘 하고 있는데 그거 할 시간에 빨리 아까 얘기했던 민간 국가나 풀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트럼프 얘기해가지고